러너스 하이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오늘은 53번째로 뇌인지과학적 접근에 따른 AI 분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AI 연구도 처음엔 지지부진하다가 뇌를 바탕으로 한 인공신경망 참조한 머신러닝을 통해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2023년 노벨 물리학상을 탄 호필드와 힌턴이 바로 이런 연구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인공지능 지금 현재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네요. 그래서 뇌신경망적인 접근 방식으로 AI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인지과학도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뇌 세포 안에 수상돌기와 축삭돌기가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또 이를 전달하고 이게 무수한 시냅스 연결을 통해서 계속 전기가 주고받듯이 이런 식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뇌가 활성화되고 또 인간의 인식이 단계별 진화하곤 하는데 이런 뇌인지과학적인 접근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고 또 AI에서도 이런 뇌신경망 기반으로 하면서 더욱더 인간과 유사한 기계적 활동으로 진화 발전하면서 지금 챗GPT 4.0 수준에서 또 내년에는 더 획기적인 진화를 할 거라 그러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뇌신경 또 그다음 인간의 뇌세포 활동 또 현상학적인 철학적인 이런 접근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기에 이렇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10년 동안 같이 참여했던 설득 포럼의 김종명 전 대표는 오랫동안 이 뇌 연구에 천착해가지고 계속 말년에 이런 뇌인지과학적인 발표나 이런 설득 포럼의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인간의 무의식적인 원초적인 설득의 기반 또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런 걸 계기로 최근에 AI 연구가 활성화되고 뇌인지과학도 지금 폭발적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저희 이러닝에도 이런 측면이 반드시 좀 연구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 보셨는지요? 인조인간이 인간보다 더욱 더 인간적인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지구를 망치려고 하는데 블레이드 러너의 인조인간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복제품에 불과하지만 더욱 인간적이려고 애를 쓰고 또 그 과정에서 인간과 타락한 인간과 충돌을 해가 결국에는 인간에 의해서 사라지고 마는데 인간 본성에 충실하려고 하는 복제인간, 인조인간을 다룬 블레이드 러너가 지금 시점에서도 많은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플라톤의 이디아에 반대된 개념으로 나왔던 시뮬라크르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들레즈의 시뮬라크르에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심지어 원본이 사라져도 복제본이 더욱더 원본에 충실해가 인간의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이런
철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본질과 또 시뮬라크르, 복제, 가짜, 무조건 가짜라고 매도할 수만은 없는 이런 사유의 아주 원초적인 고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 연구와 함께 인공지능의 그 복제성 또 그 복제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 이런 부분도 좀 깊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뇌에도 뭐 전두엽 또 시상하부 또 뇌랑 이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실제 그 뇌가 아주 전전두엽 이런 걸 중심으로 인간 언어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적인 인간의 활동, 동물과 차별화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의 1%밖에 안 되는 시상하부에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항상성 유지를 위한 중추적인 기능이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휘둘리고 불쾌감, 공포, 분노 이런 정서에 의해서 크게 지배받는다라는 이런 설득포럼 김종명 전 대표의 연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좀 이어받아 가지고 뇌 연구를 새롭게 좀 뇌인지 공학적인 측면에서 AI와 연계해 가지고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요. 특히 뇌세포 중에도 아직 미지의 영역이 있는데 글리아 세포라고 여기는 그 뇌세포보다 실제 10배, 20배가 더 많아가지고 뇌신경세포가 140억 개 정도 된다면 글리아 세포는 약 10배에 해당되고 이게 또 끊임없이 증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리아 세포를 비롯해가 이런 기존의 뇌에 대한 연구도 새롭게 좀 들여다봐가지고 미지의 영역까지 과학이 아직 못 밝힌 영역,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뉴런에 영향을 제공하는 글리아 세포 이런 부분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단순한 뇌세포 그 시냅스 수상돌기 축삭돌기 정도만 알고 있는데 글리아 세포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현대과학이 깊이 연구하다 보면서 이 글리아 세포까지도 알게 되는 인지하게 되는데 미지의 영역인 과학이 아직 못 밝혀낸 가능성의 영역까지도 우리는 좀 인정하고 좀 받아들이는 무의식의 세계 저편에 있는 것까지도 품 안으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실제 다니엘 데니슨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 가상현실 또는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물리적인 존재로 뇌 세포, 뇌 신경망 구조의 어떤 제한점을 많이 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물리적인 존재를 좀 뛰어넘어 아까 이야기했던 플라톤의 시뮬라크르처럼 들레즈가 말한 원본보다 복제가 더욱더 원본에 충실할 수 있고 원본보다 뛰어넘는 인간의 사고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영역까지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프랑스 연상학자인 메를로 뽕띠가 이야기한 마음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활짝 문을 열고 우리 내면의 무의식 세계까지도 깊이 연구하고 또 그런 마음의 자율성 또 창조성, 창의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가 더욱더 상상의 나래를 좀 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때때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고 설득포럼 김종명 대표가 늘 강조하곤 했는데, 결국은 이런 비합리성이 어쩌면 인간의 창의성을 고양시키고 또 기존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뇌신경과학 또 뇌인지과학, 인공지능을 연계해가지고 다양한 그 연구를 우리가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1러닝 연합회가 2025년부터 특히 AI 기반의 이러닝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한림대학교와 연계해가 AI 교육 솔루션 공동 연구 또 이를 연수로 활성화시키는 부분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교육 또 기업교육 쪽에 관심이 많고 휴넷을 비롯한 네트워크가 돈독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기업교육 혹은 대학 강사의 음성 또 이런 캐릭터 이런 거를 AI로 개발해가지고 좀 이런 AI 기반 이러닝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음성부터 또 캐릭터 DB까지 좀 만들어가지고 AI로 활용해가 새로운 그 가능성을 열어가는 이런 연구도 본격적으로 서둘러 볼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 유러닝연합회가 2024년 이러닝 법 제정 20주년 기념으로 제40회 이러닝 매치 포인트를 통해서 인생 이러닝 스토리 공모전 뿐만 아니라 AI 기반 이러닝의 철학적인 접근들, 이러닝의 시뮬라크르와 같은 그 들레지의 이야기 이런 것도 계속 고민을 담아가지고 2025년도에 AI 기반 이러닝 컨텐츠 개발 활성화 원년으로 저희가 앞장서서 저희 유러닝 연합회 유가 유나이티드 AI 연맹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AI가 더욱더 우리 교육 쪽에 선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바탕으로 또 실제 현장에 접목시키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유러닝연합회가 울트라 러닝으로 궁극의 학습을 지향하는 얼티밋,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는 라이프롱 러닝 앤 러닝, 디지털 대전환하는 시대를 주도하는 AI 트랜스포메이션, 회복 탄력성을 살리는 리질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서블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ULTRA, 울트라 러닝으로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 뇌인지과학적 접근, 또 인공신경망적인 접근으로 가상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그 기본은 또 양자역학이 우주를 생성하는데 큰 인식의 틀을 넓혔던 것처럼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 양자역학 기반의 그 AI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챗GPT에 부탁을 해서 지금 이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서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새로운 학습 세계를 창출해 나가는, 그래서 궁극의 학습을 지향하는 얼티밋의 유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